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 여기 아니죠. 사령관이 어디 있고? 예, 일병 맞습니다. 사망 사건 아시죠? 예, 처음에 만두 먹다 질식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괴롭힘과 집단 폭행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해람 중사 사건 아시죠? 예, 이해람 중사는요,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된 후 이틀 만에 수사가 시작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살하는 그 상황을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수사가 시작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해람 중사의 상급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왜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내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군에서의 치부를 가린다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왜곡돼 왔고, 가해자 역시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해람 중사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이해람 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해람 중사가 안치돼 있었던 수도병원에 갔었어요. 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아주 오랫동안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고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가족들이 시신을 안 찾아갔을까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밝힌 것을 믿지 못하겠다. 진상을 밝혀달라 그러면서 길게는 3, 4년 동안 자기 자식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관하죠?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법을 개정할 때 법문에 그런 걸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법문원에는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건 여기 아니죠. 사령관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은 장관은 자,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그런 명령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장관님,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령이 우위입니까? 법률이 위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뭐라고 돼 예,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하신 내용은 대로 없지만은 수사기관이 예. 사실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하게 돼 있죠. 근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명시적으로 그 법의 각군 참모총장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 해병대 말씀을 사령관을 드렸습니다.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권한이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에게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관할의 문제예요. 관할로 이미 사망 사건에는 군의 관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아닙니다. 판단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의원님,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의 관할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대 범죄에 대해서만 없는 것이고 나머지 군이 하는 군이 겁니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예. 그 경우에 관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판단의 주체를 제가 아까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관이라고 법에 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판단이 쓰는 순간 바로 딱 지시없이 신속하게 유발하는 겁니다. 예.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장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차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사령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겁니다. 오해요? 예, 제가 저 말씀드린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예. 제가 법을 심사한 게 저고요. 저 법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 되면 군대 내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저희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다 그런 상황 공유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 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번 경우는 아니요? 이번 경우는 이번에 다른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휘관계에 있는 8명 그러니까요.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하신 법리 게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리 내용에 자, 8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그게 이게 정확한 내용에 법리 관여한 게 판단이 아니에요?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 자,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딸기 주스하고 수박 주스 먹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수박이라는 용어 써서. 딸기 주스하고 뭐 다른 주스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재검토하래요. 주문하지 말래요. 주문 넣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간섭이고 주문 바꾸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내용에 무슨 저희가 관여했습니까?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도 내용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들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인데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누구 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 지시했다고. 위법 사실이에요.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안 되는 제가 것을.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관님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총리님, 최근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 신청했는데 또 이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던 것들 알고 계시죠? 네, 15명 중에서 11명은 받아주셨고요. 나머지가 안 됐습니다만 그거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맞죠? 지금 이의 신청을 정부 측에서 한 게 12건인데 그중에 10건의 결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2건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10건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잠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자 변제를 한 다음에 구상을 하지 않으면, 그 일본 전범기업에 구상을 하지 않으면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피해자들의 그런 기본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10건의 결정에 다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미 일본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계속 유지될 테고 대통령은 또 구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저 해법은 작동되는 해법입니까? 저는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이상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원의 판정을 받든 정부, 이 경우에 정부라고 해야 될지 재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단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상권에 문제가 있고 하다는 거는 다 이 결정을 할 때 법률가들하고 다 검토를 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판결문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아니, 의원님하고 다만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손해나 이런 것까지 다 배상할 수도 없다. 그런 걸 강제하는 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어요. 아니, 저는 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이 방법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제 손에는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분의 아드님이 써주신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이상